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은 오늘부터 돈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제자리일까? 조금씩 모았는데 왜 또 새나갈까?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아직 부자를 모른다는 겁니다. 130년 전 한 심리학자가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건 단 21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자가 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바뀌는 순간 돈도 현실도 따라옵니다. 내 마음속 에너지, 오늘 함께 바꿔보겠습니다. 챕터 1. 당신은 왜 계속 같은 곳에서 맴도는가? 당신은 왜 계속 같은 곳에서 맴도는가?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왜 클릭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머릿속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달라지지 않는 걸까? 왜 나만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걸까? 왜 나와 비슷하게 시작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걸까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조용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을 낯선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낯선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릴 때부터 어떤 말을 들으며 자라셨나요?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은 욕심부리면 안 돼. 돈 많은 사람들은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 너무 잘 되면 꼭 탈이 나더라. 이 말들이 그냥 흘러갔다고 생각하시나요?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은 당신의 뇌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되면서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경로의 고착화라고 부릅니다. 어떤 생각이 반복될수록 그 생각은 뇌 안에 점점 깊은 홈을 파고듭니다. 물이 반복해서 같은 자리를 지나면 골짜기가 생기듯이요.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나는 부자가 아닌 사람이다라는 골짜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흐름은 언제나 그 골짜기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 새 나갑니다. 그래서 기회가 보여도 손이 멈춥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도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멋진 계획을 세워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포기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불을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서울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사업을 했고 매출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직원도 생겼고 사무실도 넓혔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통장 잔고는 늘 비슷했습니다. 벌면 어딘가에서 세고 모으면 어딘가에서 쓰게 됐습니다. 사업을 키울수록 불안감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그가 전문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상담사는 딱 하나를 물었습니다. 어릴 때 부자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무언가가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어요. 돈 많은 사람 치고 착한 사람 없다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왜 돈을 무의식적으로 밀어내 왔는지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곧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신호가 그의 뇌 깊은 곳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면 그의 뇌는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돈이 들어오면 죄책감이 느껴지거나 왠지 불안해지거나 서둘러 써버리고 싶어지거나 큰 기회 앞에서
내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올라오거나 이것이 정확히 무의식의 차단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대답은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챕터 2. 가짜가 진짜를 만드는 순간. 1890년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세상이 당연하게 믿어온 하나의 공식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슬프기 때문에 운다. 기쁘기 때문에 웃는다. 두렵기 때문에 도망친다. 감정이 먼저이고 행동이 따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식이자 과학적 통념이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심리학의 원리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퍼진다. 행동이 감정을 만듭니다. 이 간단한 문장 하나가 심리학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뇌는 몸의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당신이 구부정하게 앉아 있으면 뇌는 지금 무기력한 상태구나라고 해석합니다. 당신이 가슴을 펴고 천천히 걸으면 뇌는 지금 자신감 있는 상태구나라고 해석합니다.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몸의 행동이 먼저이고 뇌가 그것을 해석해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원리는 현대 신경과학으로도 뒷받침됩니다. 하버드대 사회심리학자 에이니 커디의 연구에서는 단 2분 동안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테스토스테론, 자신감 호르몬이 높아졌습니다. 행동이 뇌의 화학작용을 바꾸고 바뀐 화학작용이 감정과 사고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행동이 진짜 현실을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비싼 명품을 사고 고급 차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돈을 바라보는 방식, 시간을 다루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말투, 결정의 속도, 이것들을 먼저 따라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결정을 내릴 때 망설이는 시간이 짧습니다. 선택지 앞에서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데 죄책감이 없습니다. 당신의 뇌는 실제와 행동을 구별하는데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그 행동에 맞는 신경회로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선 그 행동이 반복될수록 자연스러운 패턴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당신의 기본값이 됩니다. 이것은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당신이 지금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가짜로 시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진짜는 가짜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지금 자연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방식, 이것들 모두 한때는 의식적으로 배우고 흉내내야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반복을 통해 진짜가 됐습니다.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작이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챕터 3. 부자의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찰스 드위그는 2012년 출간한 습관의 힘에서 하나의 핵심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습관, 영어로는 키스톤 헤빗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습관이 다른 모든 영역에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갑자기 식단도 바뀌고 수면도 규칙적으로 변하고 업무 효율도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요. 하나의 작은 행동 변화가 삶 전체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위그는 모든 습관이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신호, 루틴, 그리고 보상입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면 신호, 커피를 마신다, 루틴, 잠이 깨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보상. 이 루프가 반복될수록 그 행동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선택이었던 것이
반복을 통해 자동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행동이 쌓이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이것을 부의 습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갑을 열 때 신호, 감사함을 느끼며 천천히 돈을 꺼낸다. 루틴, 내가 돈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긴다. 보상,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함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루프를 21일간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이 행동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값이 바뀌면 당신이 돈을 대하는 방식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에서 인간의 가장 강력한 심리 원칙 중 하나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한번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과 일관된 자신이 되려는 강렬한 욕구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뇌의 자동 반응입니다.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아침 딱 하나 부자라면 할 법한 행동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대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행동이 당신의 뇌 안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여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치알디니의 이론에 따르면 이 신호는 그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자신이 만든 이미지와 일관된 행동을 선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정체성을 바꾸고 바뀐 정체성이 더 큰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두히그의 핵심 습관과 치알디니의 일관성의 법칙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시작은 작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반복이 정체성을 바꿉니다. 부자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특정한 행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 반복이 뇌를 바꿨고 뇌가 바뀌자 현실이 따라왔습니다. 당신과 그들의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루틴입니다. 챕터 4. 오늘부터 시작하는 21일의 법칙.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하루 단 2번, 아침 5분과 저녁 5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 루틴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부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으로 행동할 것이다. 라고요. 이것이 오늘 하루의 첫 번째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세면대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3번 말합니다. 나는 부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소리로 내뱉는 것은 뇌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소리로 말할 때 당신은 말하는 사람이자 듣는 사람이 됩니다. 그 두 자극이 동시에 뇌를 활성화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끄럽거나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사라지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오늘 딱 하나의 행동을 정합니다. 부자라면 할 법한 아주 작은 행동.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망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누군가에게 먼저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인사하기. 지갑을 열 때 돈을 바라보며 이 돈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조용히 생각하기. 카드를 꺼낼 때 죄책감 없이 여유롭게, 천천히. 이 중 하나를 오늘 반드시 실천합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아침 5분입니다. 저녁 루틴은 더 조용합니다. 잠들기 전 양치질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내가 오늘 부자처럼 행동한 순간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순간을 눈에 그립니다. 그 순간의 내 표정, 목소리, 걸음걸이를 구체적으로 떠올립니다. 칭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순간을 다시 경험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이것을 상상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숫자가 아니라 그 돈으로 인해 달라진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표정인가요? 어떤 걸음걸이인가요? 어떤 목소리로 말하는가요? 어떤 공간에 앉아 있을까요? 그 장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립니다. 뇌는 잠들기 직전의 상태를 가장 강하게 기억합니다. 이 5분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 가장 깊이 새겨집니다. 이것이 저녁 5분입니다. 21일이라는 숫자는 인위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새로운 신경 경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데 평균 18일에서 21일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빠르고 어떤 사람은 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21일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막연히 계속해야지보다 훨씬 강력한 이유는 끝이 보이는 목표가 실행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해야 하는 것은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1일만 하면 되는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21일 후에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21일 후 당신의 뇌는 지금의 뇌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챕터 5. 당신을 막는 3가지 함정. 여기까지 듣고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있는 척하는 게 위선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이 의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처음 단추를 채울 때 어떠셨나요? 어색하고 서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금 당신은 단추를 채우면서 이게 위선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자연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한때 전부 연습이었습니다. 걷는 법, 말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모두 처음에는 누군가의 흉내였고 반복을 통해 당신의 것이 됐습니다. 부자의 행동 방식을 따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게 위선일까요?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입는 과정입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처음에 이상해 보입니다. 그 이상함이 사라질 때 변화가 완성된 것입니다. 2번째 함정은 주변의 시선입니다. 내가 갑자기 달라지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저래? 하는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이 두려워서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감지했다는 것은 당신이 실제로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은 당신이 이전과 다른 에너지를 내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화는 원래 어색한 것입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시작될 때 성장이 시작됩니다. 3번째 함정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21일 동안 해봤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어쩌지? 이 의심이 7일차에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10일차에는 더 커집니다. 15일차에는 거의 확신처럼 느껴집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이게 다 헛짓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화는 선형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당신의 뇌 안에서 신경 경로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처럼요.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지상으로 솟아오릅니다. 21일 후가 아니라 당신이 이 행동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함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 당신은 그것들을 훨씬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함정이 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챕터 6. 두 사람의 이야기. 같은 아침, 두 사람이 커피숍에 들어섭니다. 한 명은 지갑을 열면서 속으로 계산합니다. 이거 사도 되나? 오늘 얼마 썼지? 아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결국 가장 싼 것을 고르고 죄책감 섞인 표정으로 카드를 내밉니다. 거스름돈을 받으면서도 왠지 기분이 찜찜합니다. 오늘 하루 이미 한 가지 실패를 한 것 같은 기분. 그 기분이 다음 결정에도 이어집니다. 다른 한 명은 잠깐 메뉴를 보고 원하는 것을 고릅니다. 직원과 짧게 눈을 마주치며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여유롭게 카드를 꺼내고 자리에 앉습니다. 음료를 기다리며 오늘 할 일을 조용히 정리합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 두 사람의 통장 잔고는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돈을 대하는 방식,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뇌는 매 순간 돈은 부족하고 위험하다는 신호를 강화합니다. 그 신호가 하루 종일 쌓이면 저녁이 되면 무기력하고 지쳐 있습니다.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더 망설이고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뇌는 오늘 하루 내내 부족함을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뇌는 매 순간 나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만듭니다. 그 신호가 하루 종일 쌓이면 저녁이 되면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 앞에서도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먼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그의 뇌는 오늘 하루 내내 여유를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2년 후 두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같은 출발점, 같은 환경, 같은 통장 잔고. 하지만 하루하루 뇌에 심어온 신호가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1년이 지났을 때 전혀 다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다짐하고 또 지치고 또 제자리를 맴돕니다.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찾지만 진짜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그의 뇌가 매일 아침부터 부족함을 반복해서 학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달라져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드라마틱하게 늘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회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워서 피했던 결정을 이제는 호기심으로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불안해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조용한 확신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제 현실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든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하는 방식, 지갑을 여는 순간의 표정, 하루를 시작하는 첫 생각, 이 작은 것들이 매일 쌓여서 뇌를 바꿨고 바뀐 뇌가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만들어내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깝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솔직하게 돌아보라. 그리고 만약 첫 번째 사람에 가깝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바꿀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챕터 7. 지금 당신은 이미 부자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7단계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오늘 밤입니다. 잠들기 전에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핸드폰 메모장이 아닌 실제 종이와 펜이어야 합니다. 손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뇌에 더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다면 가장 먼저 달라질 나의 행동 하나는 무엇인가? 생각하지 말고 손이 가는 대로 적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2단계는 내일 아침입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3번 말합니다. 나는 부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합니다.
어제 종이에 적은 것과 관련된 것이면 더 좋습니다. 그 행동을 오늘 하루 중 반드시 한번 실천합니다. 3단계는 7일 차입니다. 한 주가 지났을 때 종이에 적은 그 행동을 다시 꺼내봅니다. 지난 7일 동안 내가 그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였는지 확인합니다.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작더라도 인정합니다. 스스로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그 인정이 다음 7일을 만듭니다. 4단계는 14일 차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이 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했던 세 번째 함정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의심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항이 있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계속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5단계는 21일 차입니다. 21일이 끝났을 때 처음 적었던 종이를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동안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솔직하게 한 줄이라도 적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커피를 주문할 때 조금 덜 망설였다. 아침에 거울을 보는 게 덜 어색해졌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반드시 찾아냅니다. 6단계는 새로운 루틴의 시작입니다. 21일이 끝나면 다음 21일에 새로운 행동 하나를 추가합니다. 처음 것을 유지하면서 하나를 더 쌓는 것입니다. 루틴은 쌓입니다.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다음 하나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하면 63일입니다. 63일이 지난 당신의 뇌는 63일 전과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7단계는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부자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그냥 당신의 방식이 됩니다. 그 순간이 진짜 변화가 완성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언제나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그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그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종이 한 장을 꺼내라. 그리고 적어라. 당신이 부자가 된다면 가장 먼저 달라질 행동 하나를, 그것을 적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작이 21일을 만들고 21일이 당신의 뇌를 바꾸고 바뀐 뇌가 당신의 현실을 바꿉니다. 가짜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진짜는 그 뒤에 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을 오늘 밤 종이 위에 놓으세요.